피로회복제를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리고, 그날일 때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 아픈 거랑 배 아픈 게 개선이 안 되고 항상 어지러운데 내가 어디가 안 좋은 걸까?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철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증상 10가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다 하면 빈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 헤모글로빈 생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적혈구 생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몸으로 영양분, 특히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철분 부족 이꼬르 빈혈. 그냥 철분 부족은 빈혈로 간주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철분의 역할은 헤모글로빈 생성에 거의 대부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 부족, 빈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국민 건강 통계를 보면은 이게 빈혈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시면 빈혈에 대한 유병률에 대한 조사인데, 일단은 우리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20대부터 뭐 50대 요 정도 사이에 평균을 봤을 때,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빈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3, 40대의 빈혈이 16%, 1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6명, 7명당 1명. 상당히 높은 확률로 빈혈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빈혈에 대한 기준, 헤모글로빈 수치가 경계에 있는 분도 분명히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경계성 빈혈과 그 다음에 개인마다 편차가 또 있을 거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떤 분들은 10만 돼도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3, 이렇게 14가 돼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편차는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빈혈의 유병률은 더 높을 걸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빈혈이 엄청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빈혈인지 모르고 그냥 불편한 증상들을 갖고 그냥 지내시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어설픈 연기로 말씀드렸던 게 빈혈의 철분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이고요. 자, 빈혈의 종류를 보면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철결핍성 빈혈이고요. 철이 부족해서 헤모글로빈 형성이 안 돼서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빈혈이고요. 대부분의 빈혈이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9, 엽산과 B12 이게 부족해서도 비타민 결핍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이게 부족해지면은 적혈구 형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타민이 요 두 가지가 부족해도 빈혈이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만성적인 어떤 질환,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혹은 뭐 알 수 없는 면역계 질환,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먹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그리고 항염제제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재생불량성과 그 다음에 용혈성 빈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혈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거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의외로 좀 어렵지는 않은데요. 원칙은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셀프로 자가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빈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눈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눈 밑꺼풀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 경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는 밑에 부분에 빨간 띠가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가 빈혈이 아닌 경우죠. 자, 그리고 손을 보셔가지고 손에 제 손 끝을 보시면 되게 붉은 핑크빛일 겁니다. 손톱 이 색깔들을 보셨을 때 이걸 눌러 보시고요. 바로 빨갛게 변하죠. 다시 눌러 보시면 바로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금방 변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은 엄지손톱을 보셔도 눌렀다가 하얀 게 바로 회복되죠. 1초 안에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빈혈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눈 밑에 있는 이 핏기를 보고 우리가 빈혈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병원 꼭 가셔야 되고요. 이건 셀프로 확인하는 이런 경우이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눈은 보통 여기랑 뭐 요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눈이 빈혈이 아니죠. 저는요. 피 상태가 좋습니다. 눈 밑에 이 혈관에 빨간색 피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빨간색이 나오죠. 적혈구가. 그래서 빨갈수록 우리가
적혈구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거나 흐리멍텅해지시는 분들은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빈혈이다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경우 끝부분이 이렇게 빨간 띠가 있는 초승달 모양의 빨간 띠가 있는 분들이 아주 건강한 피 상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빈혈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곳곳에 이제 빨간 그러니까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피부 톤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백한 피부 톤일수록 빈혈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는 게 이런 입술 쪽이거든요. 입술이 창백하거나 흐리멍텅한 분들, 이렇게 붉은색을 띠지 않고 핑크색을 띠지 않는 분들이 빈혈일 수 있는 거고요. 혀도 보기도 합니다. 혀가 구내염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빨갛게 생기면서 이런 분들은 빈혈이 아주 심한 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혀가 희끄무리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빈혈일 수 있는 혀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톱에도 여기에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보고도 판단을 하고요. 눌러봤을 때 하얗게 됐다가 회복되는 게 1초 안에 빨리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빈혈일 수 있다. 이 세네 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보고 이제 빈혈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이제 빈혈의 증상들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철분이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 10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적혈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적혈구는 아시다시피 산소를 폐에서 가져와서 조직으로 산소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소 대사 후에 나온 CO2, 이산화탄소를 폐로 다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산소가 가지 못한다. 몸 곳곳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겼을 때, 특히 철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이 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입니다. 두통. 빈혈이 생기면 빈혈성 두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혈성, 산소가 뇌로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게 되죠. 이런 두통은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되게 없고 계속 어지럽고 머리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철이 부족한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소화불량이 또 따라옵니다. 소화불량은 이것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의 그 장기들은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움직이고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의 요구량도 되게 높죠. 에너지원으로 쓰고 효소도 분비하고 막 움직이고 이런 쪽일수록 산소의 요구량이 높은데, 산소가 잘 가지 못하면 세포, 조직들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대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요구량이 많은데 철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흔합니다. 1번과 2번, 3번, 4번 이 순으로, 흔한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빈혈의 흔한 증상이죠. 산소가 뇌로 덜 가니까 어지러움은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4번. 일단 피로. 이게 진짜 4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몸으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좋은 걸 먹어도 대사되기가 좀 어렵죠. 대사가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설픈 발연기를 했죠. 비맥스 같은 고함량 비타민 B를 먹어도 피로가 안 풀려요. 왜냐하면 먹어도 이걸 대사하기 위해서 충분량의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증상들 1번부터 4번까지가 빈혈임을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단은 이제 병원 가서 하시고요.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보는 이 네 가지 방법, 요걸 보셔가지고 이 4번까지의 증상과 일치가 되면 우리가 빈혈일 수 있다. 병원을 가야 된다. 혹은 병원에 가도 경계성 빈혈일 때는 이제 철분제를 좀 먹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럴 수 있다. 피가 부족하다. 적혈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호흡이 좀 가빠지고 숨이 차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심계항진이 막 발생돼요. 왜냐면 산소 공급이 덜 되니까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막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림이 빨라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공황장애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되게 흔한 부분인데요. 모발, 손톱, 손상이 옵니다. 우리 머리와 손톱은 머리끝과 손끝, 발끝이죠. 손발톱. 여기로 말단 부위로 갈수록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 산소 공급률이 떨어지죠. 끝부분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모발과 손톱보다는 심장 그리고 중요한 장기로 피가 많이 가야 되지 손끝이나 발끝으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이 부족해서 빈혈,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지면 혹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산소 공급률이 떨어져가지고 손발톱 같은 데가 막 뽀개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리고 머리숱이 막 적어지고 그 다음에 모발이 얇아집니다. 아주 흔한 신호예요. 그래서 이 7번과 1, 2, 3, 4번이 되게 흔하게 발생되고 이 호흡과 이 가슴 두근거림은 흔하게는 못 봤네요, 제가. 그리고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고 피가 일단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집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피의 양과 영양이 돼 있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머리 아픈 게 심해지고 그리고 수면장애나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중력 저하가 생겨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산소 공급이 덜 되고 산소가 희박해지면 집중력이 안 생기죠. 뇌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요 정도 10가지 증상들을 한번 익혀보시고 여기에서 3, 4가지 이상이 내가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 요런 양상을 보여주면 빈혈일 수 있겠구나, 철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겠구나 하고 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약사의 생각. 빈혈을 알고 빈혈임을 인지하는 건 보통 건강검진 했을 때 대부분 아시고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국민 이 건강 통계를 보시면 여성분들 특히 많이 활동할 때 여성분들의 그 빈혈률을 보면 유병률이 10몇 %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당 최소에 한두 명 정도, 한 명 정도는 빈혈이 있는 건데 의외로 빈혈임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약국에 오셔가지고 여성분들께서 막 어지럽고 머리가 자주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빈혈, 저는 이제 눈 밑을 보고 손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철분제를 드리면 좋은 철분제들이 많이 있죠. 철분제를 드리면 먹고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진단이 빈혈이 아니고 좀 애매하다 이 정도로 얘기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그냥 병원 자체를 안 가보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피곤하고 머리 아픈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성분인데 이런 철분 부족, 빈혈 상태임을 모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나는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빈혈일 수 있겠네, 혹은 경계성 빈혈일 수 있겠다, 혹은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철분제 복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꼭 빈혈일 때 복용하시는 게 맞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ml 정도의 철분 함량은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를 한번 구매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여성분들은 비타민 B군 제제를 먼저 드리기보다는 철분제를 이런 증상 개선 목적으로 왕왕 드리고 있습니다. 킬레이트 돼 있는 철분제도 좋고요. 그리고 페리친, 철단백질로 돼 있는 철분제도 이런 증상 개선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특히 여성분들 소화 많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머리가 아프면서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에게 철분제를 드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보시면은 아주 희박하지만 보통 이제 노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빈혈,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40대 이하로 남성분들에겐 철분제를 거의 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장년층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철분도 먹어야 되나 하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철분제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어떤 그 피로한 증상들을 개선시켜주고 집중력을 개선시켜주고 두통을 잡아줍니다. 진통제만 무작정 드셨던 분이 있으시면 철분제도 좀 알아보세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철분제 종류는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